네, 훅제비 파트 2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릴 걸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댓글 반 정도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여기 언급된 분들을 좀 넣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님들이 말해준 덕에 제가 할 일이 줄어서 좋긴 해요. 그럼 뭐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제키와이예요. 제키와이가 수면 위로 처음 떠올랐을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호불호가 엄청 갈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형적인 여성 래퍼 느낌이 아니라 톤에서부터 오는 거부감 때문이었는데요. 거기다 2010년대에 오토튠의 거부감을 보인 몇몇 어르신들이 계신 것도 한몫했죠. 제키만큼 오토튠 잘 쓰는 래퍼도 몇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제키는 여성 래퍼들의 제한적인 스타일과 전혀 다른 기조를 보였고 소화도 워낙 잘했기에 그냥 단숨에 떡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특히 오토튠 싱잉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 새로운 훅제비로서의 가능성도 보였죠. 그러나 초창기엔 훅제비와 거리가 있었어요. 분명 스타일이 신선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확 와닿는 라인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마 제키가 일찍 같은 음악을 계속했더라면 그대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년 뒤에 두 번째 EP를 발매한 시점부터 이전보다 훨씬 다채로운 훅을 보여줬죠. 그리고 인디고에 합류한 뒤부턴 그냥 전문 훅제비로 활약합니다. 인디고 데뷔 싱글에서도 훅을 맡았고 컴필에서도 프로젝트 싱글에서도 훅제비로 나오면서 인디고는 제키를 앞세워 전성기를 맞이하죠. 만약에 전 인디고에 제키가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디고에 랩 잘하는 사람들은 더럽게 많았잖아요. 저스티스, 키드밀리, 사실 이 두 명만으로도 미쳤죠. 근데 싱잉에 특출난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그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만요. 아니 이게 아니고 어쨌든 훅에 힘을 제대로 실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제키와이였단 겁니다. 인디고뿐만 아니라 씬을 통틀어서 제키 느낌을 낼 만한 래퍼가 없잖아요. 있다고 해도 다 제키 패러 취급을 받고요. 그런 이유에서 다른 레이블 소속 래퍼들도 제키와 협업하기 위해 그녀에게 부탁하곤 했죠. 근데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AOMG 합류 후에 나온 곡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은 개코예요. 솔직히 이 형님은 랩, 싱잉 둘 다 1티어 찍은 그냥 레전드죠. 근데 개코가 처음부터 훅제비로 주목받은 건 아니었어요. 옛날 곡들 들어보면 훅에 자주 참여하지만 개코가 랩을 신들린 듯이 하니까 훅은 좀 묻히는 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처링진의 나얼, 윤미래, 김범수 같은 거물들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코의 보컬이 밀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2집 타이틀 고백 빼고 1, 3, 4집 타이틀의 훅은 다 게스트한테 맡겼죠. 그렇다고 개코의 보컬 퀄리티가 낮은 건 아닙니다. 뭐 옛날엔 그런 조합이 유행이었잖아요. 래퍼가 당시 핫한 발라드 가수 불러다 훅을 맡기고 자기는 벌스를 채우고 훅에 더블링 쳐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 방식이 대중적으로 잘 팔리기도 했고요. 근데 개콘 4집을 기점으로 객원 보컬 수를 줄이고 보컬에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신이 훅을 맡는 트랙들을 점차 늘렸죠. 그리고 다류의 작업물이 나올수록 개코의 보컬 실력이 실제로 느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장르도 별로 안 가리고 잘합니다. 일단 힙합은 당연하고 펑크, R&B 쪽도 장난 아니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은 올려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래퍼 중엔 개코 정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박효신 옆에 찐따 같던 개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력적인 면에서 깔 게 딱히 없죠. 쇼미 10에서도 증명했잖아요. 웨이크업 같은 칠한 곡에서도 그렇고 호우주의 같은 미니멀하지만 빡센 곡에서도 개코가 왜 이런 라인을 썼는지는 알 것 같지만 실력으로만 보면 여전히 탑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랩도 잘하고 싱잉도 잘하니까요. 정말 라이브에서 보여주는 쩌렁쩌렁하고 시원한 발성과 정확한 딕션은 진짜 콘서트 한번 가고 싶게 만들죠. 세 번째로 소개할 래퍼는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꼴리는 대로 넣어봤어요. 바로 시잼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시잼이 그 노잼 시절이 아니라 릴리아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시잼이 뭔 훅잼이냐 라고 충분히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시잼이 그쪽 이미지는 아니니까요. 근데 훅에 곡 하나를 관통하는 이런 갓을 쓰는데 솔직히 안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전에 찌젠 같은 경우에 훅의 곡 제목이나 문장을 반복하는 식으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훅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청각적인 루즈함을 피하기 위해 한 4번쯤 반복할 땐 음을 달리하는 등의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심심한 구석이 있었죠. 타이트하고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벌스에 비해 훅으로 전환될 때면 다음 벌스를 듣기 위해서 잠깐 몇 초 정도 쉬고 오는 느낌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일야스로 진화하고 난 다음은 어땠을까요? 청각적인 즐거움과 시각적인 즐거움의 합체, 이건 야스 그 자체였죠. 마지막 음절을 생략하거나 발음을 늘어지게 하고 흘려서 맞추는 라인, 곡의 분위기와 주제에 벗어나지 않으며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한 가사,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시잼의 획기적인 멈블랩, 흥에서 보여준 시잼의 모든 음악적 역량은 단연 최상위 포지션에 있단 걸 알 수 있었죠. 그렇단 걔네선 어땠냐? 먼저 걔네선 훅의 배치에 독특한 구조가 튀었어요. 1번 트랙을 제외한 나머지 트랙에서 훅을 곡의 처음과 끝에 배치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트랙을 넘길 때마다 훅에서 훅으로 이어지는 이음새가 매끄러운 구조가 나왔죠. 그리고 보통 벌스보다 훅을 선호하는 대중들에게 앨범이 더 좋게 들리는 여지를 준 것 같기도 하고요. 흥보다 걔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이런 훅의 배치는 전략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훅이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은 자이언티예요. 자이언티 목소리가 갖는 힘이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음색적으로 R&B 안 하면 범죄 수준이고 호불호는 갈리지만 매력적인 보컬인 건 사실이죠. 근데 자이언티는 자신의 강점인 이 목소리를 남용하지 않고 정말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음은 어느 정도 꽈서 굴리는데 그 정도가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용하고 훅을 짤 때 영어의 사용빈도를 최대한 줄여서 가사의 전달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래서 양화대교가 띵곡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죠. 만약 여기 훅에 영단어가 조금이라도 껴있었더라면 전 이 곡의 감흥이 상당 부분 덜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이언티가 오직 한글로만 가사를 적었기에 모든 세대가 이 노래에 감동받지 않았나 싶네요. 이건 자이언티의 다른 곡들에도 적용되는 것 같고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 감정이 증발하기 전 상태 이 관계를 그리고 자이언티 목소리를 하나의 악기처럼 사용합니다. 가사 한 줄에도 화음을 여러 번 겹겹이 쌓아서 사운드적으로 풍성하게 들리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허밍을 통해 단어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거 진짜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보면 자이언티가 왜 가수들 사이에서 천재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거예요. 목소리의 떨림, 강약 조절, 음의 길이, 단어 선택 등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린 게 들려요. 또 의성을 하나의 가사처럼 써가지고 일반적인 가사 형태에서 벗어난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이언티가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져요. 그리고 대표 흑제비 개코랑 협업한 작업물 가운데 세컨에 하나 빼고 다 자이언티가 훅을 담당했습니다. 개코성님이 친히 훅 자리를 내줄 정도면 자이언티가 얼마나 뛰어난 훅제비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훅제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다들 스타일이 겹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강점이 있달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소개하지 못한 훅제비들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건 또 파트 3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럼 다음에 봅시다.